자, 스토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1일이고요. 이제 오전 11시가 막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유동성 장세 투자 전략, 기관이 사는 종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흐름으로 금요일 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해서 투자 신뢰가 위축됐죠. 빅테크의 실적에 대한 부실감 때문에 약간 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종합지수는 지금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마이너스에서 상승으로 올라온 이유는 유동성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각에 외국인은 현 선물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그 현물 4천억, 선물 한 2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은 한 3,3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가 지금 피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좋지만 피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 순환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차전지는 지금 단기 반등폭이 컸습니다. 최근에 스타주가 됐었죠. 2차전지는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재주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만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LG 계열의 LG화학, LG엔솔이 이른바 하락폭이 좀 큽니다. 조정폭이. 따라서 현재는 2차전지 숨고르기 차별화 장세가 보이고 있고, 삼성 SDI가 그나마 좀 하락 지지가 좋아서 힘 모으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고객 예탁금이 86조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격 수익증권이 191조 7,200억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이게 지금 고객 예탁금 지표인데요. 지금 오늘 현재 그 고객 예탁금이 이 부분이죠. 2조 428억이 들어서 지금 86조가 됐습니다. 여기죠. 86조.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은 191조 7,200억이 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1조 5,369억 정도가 순유입되면서 191조 7천억.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 여기는 이제 기관들이 주식을 이제 운용하는 ETF라든지 뭐 등등 펀드라든지 이쪽에 들어온 돈인데, 이 자금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주식형 수익증권에. 지금 현재 191조 7,200억인데, 이게 지금 6월 2일 날 얼마냐면은 139조. 그러니까 139조였으니까 지금 50조가 더 들어왔습니다. 올해 6월 2일 날 대비. 그리고 4월 30일 날 대비 보면은 135조였으니까 4월 30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0조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이 당시에 얼마였냐면은 57조였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이제 86조 됐잖아요. 30조가 더 늘어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주식형 수익증권의 이제 예탁금은, 이게 이제 ETF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펀드로서 뭐 직장인 그리고 목돈 들어올 텐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적립식으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넣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물론 환매도 있겠지만, 이게 내년 중반 하반기 되면 돈이 50조 또는 80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또 뭉칫돈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부동산에 계속 규제가 진행되고 있고, 지수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기관이나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상당 부분 이 예탁금은 계속 또 늘어난다. 그러면 기관들은 총알이 늘기 때문에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기관들이 고점이지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다 되지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 그동안 2, 3년 동안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매수 비중이 좀 사고팔고를 할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좀 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에 대해서는 테마군에 대해서 실적 테마, 그리고 다음번에 6개월, 1년 뒤에 주식이 실적이 좋아질 종목군들은 계속 더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 펀드가 1년, 2년, 3년 차, 보통 계약하게 되면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하잖아요. 짧게는 1년짜리 하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뒤에 실적 개선 종목을 본다고 치면은 그런 테마주를 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기관들이 최근에 샀다가 조금 팔았는데 사는 이유가 순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하이닉스가 이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순매도 흐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데 기관들은 하이닉스를 지금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하이닉스의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늘도 하이닉스가 지금 4,000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도 52만 주 정도를 현재 시간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36만 주 정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로 제 파악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는 매도, 삼성전자는 매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57만 원 찍고 55만 원대 이상인데 외국인들은 거의 50만 원 언저리까지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시열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시장 조선, 방산, 원전 하락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마 그룹을 보게 되면 지금 원전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거의 박스권에서 있는데 약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오늘은 반등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단의 고가를 돌파되지 않는 고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반등. 그래서 의미가 없다. 조선주 그동안 이제 하락했었는데도 빠르게 전환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선주에서 가장 대장주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죠. 합병법이 출범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더 커질 겁니다. 저는 이 미국의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주는 하나오션이지만 현대중공업하고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이 합병 이후에 목표 가격은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아마 늦어도 2년 이내에 그 가격이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글로벌 베스트, 그 다음에 또 수익 개선, 그렇게 봤으면은 조선주의 가장 키포인트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넘버 2. 이런 관점에서 보고 하나오션도 적어도 2년 내. 왜냐하면 조선주라는 게 짧게 볼 종목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년 뒤에 결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하나오션도 한 24, 5만 원대의 목표가를 보고 더블 가격이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증권,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체는 이제 보합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오르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들락날락 외국인 매도 때문에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지는 않아요.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한 3만 주, 기관이 3만 주, 외국인은 한 50만 주대 순매도, 기관은 22만 3천 주 정도 순매수,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제약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 체크 포인트. 다우가 지금 109포인트, 나스닥이 370포인트 하락을 했죠. 생각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빅테크의 실적에 실망을 해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좀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가 매우 강합니다. 니케이 지수는 또 상승했는데 지금 천장이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미국 증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보면 오늘 현재 5만 1884 현재 5만 1884 정도 지금 지수가 보이고 있고 장중 한때 지금 5만 2천까지 돌파했던 5만 2,300까지 갔다가 지금 1.05% 오르는 5만 1,869포인트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니케이 지수가 2013년도에 얼마였냐면 만 정도 했습니다. 만. 이때 아베 총리가 취임했던 때인데 아베가 와서 양적 완화,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지금 돈 벌기를 해가지고 다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주가는 만에서 거의 아베가 있었던 시기 한 3만까지 올랐고 그 유동성 흐름이 이제 뭐 기시다 그 다음에 등등 후임 올라가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가 다시 이제 아베파죠. 다카이치가 아베 정책을 계승한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11년 사이에 그 일본 증시가 니케이가 한 5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장은 지금 보십시오. 오늘 현재 지금 4,120 정도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4,1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지금 오늘 빠른 시기에 오래 보게 되면 한 2,600에서 한 2,500포인트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세계 탑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비슷한 시기 2013년도에도 우리 국장은 2,000포인트였습니다. 그럼 한 2013년도에도 2,000포인트였기 때문에 일본은 13년도 기준에서 5배가 올랐는데 우리는 딱 2배밖에 안 올랐어요. 2배. 그러니까 일본 시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이재명 정부 한 집권 3, 4년 차까지 지수는 6,000포인트 중반까지 가 있어도 전 이상하지 않다.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 예탁금과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 계속 들어와요. 부동산 규제, 그 다음에 GDP 상승, 그런 시그널. 또 여러 가지 기업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진단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현대차 강세죠. 어쨌든 한미 간의 갈등이었던 관세가 타결이 됐고 큰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시장 누비는 관세가 일본과 대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 가치는 좋아질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이 올랐지만 단기간에 이겨 놓을 수 있습니다. 빨랐기 때문에. 그런데 유동성이 좋아서 계속 지지가 된다. 장중 이격 조정. 그리고 이격 조정이 길지가 않는 그런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 증시의 어떤 유동성의 어떤 큰 변화에 따라서 우리 또 출렁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걸 무서워서 기본적으로 구태여 지금 조정이 올 거야 하면서 매도 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소신주 가치주는 좀 넉넉하게 2, 3년 뒤를 이재명 정부 3년차 말까지 대응하면서 보기를 권장한다. 그렇게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슈 하나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 나온 내용 중에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가 재임 중에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이 현금 투자하기로 한 2천억 달러. 지금 알래스카 개발하는데 미국이 들어가는 돈은 한 45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투자처를 우리가 정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는. 근데 우리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투자처를 우리가 정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 알래스카에 우리가 투자한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로 투자해야 된다. 근데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데 빨라야 투자 회수 시기가 한 6년 뒤라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뭐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분할로 하는데 어차피 한미 간의 협약을 맺었고 투자처를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향후의 무역 관계에서 주고받는 바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LNG 개발이 참여를 한다고 치면은 포스코가 주도가 될 가능성이 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철강주에 또 기회 요인이 오지 않겠느냐. 특히 한국의 LNG에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때 되게 되면 테마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만 치료제 일라일리가 실적 거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장에서 바이오주가 강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설명을 드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늘 99.44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달러가 얼마 전까지 97까지 떨어졌는데 98까지 있다가 99.44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도 드문지인데 지금 N달러가 154.31까지 올랐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원달러는 1427원으로 지금 계속 박스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는 지금 올랐긴 했지만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원화는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엔화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154엔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좀 환전하게 되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이제 테마 이슈 흐름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상승하고 있죠. 지금 1,300원 내에 올라가고 있죠. 오늘 KB증권의 리포트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지금 탑클래스 가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부족하고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이라든지 실적이 좋은데 실적도 사상 최대치 경신했는데 주가가 지금 오늘 최고치가 24만 5천 원, 5만 원인데 그 더블 더 올라서 5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5만 5천 원대 가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지금 기관이 사지 않으면 외국인이 팔게 되면 저는 이 가격은 계속 찔끔찔끔 떨어져서 50만 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본다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소부장에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테마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오늘 현재 LG엔솔이 9,500원 떨어지고 있고 삼성에스테 4,500원 마이너스고 LG화학이 1,5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LG엔솔과 LG 그 화학이 떨어진 이유는 단기간에 이제 가장 빨리 파동을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현재 삼성 SDI는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줄어서 외국인이 한 4만 9천 주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외국인이 한 5만 주 정도 순매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10만 주가량 샀었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장중에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현재 5만 주 내외 사고 있는데 이것은 더 줄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지금 그 기관 투자자가 어제도 한 9만 주 정도 팔았고 11만 주 팔았고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저는 오늘도 한 7만 주 내에 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관은 외국인은 어제 왜 샀고 기관이 팔았는데 기관은 어제 왜 팔았냐?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전에는 외국인이 총알이 많았는데 지금 기관이 총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기관이 자금이 넘칩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조선, 방산 거의 2, 3년 동안에 4배에서 16배까지 올랐는데 이 주식은 실적이 좋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미 다 주가가 지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단 정체에 걸려서 박스권 내에서 왔다리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천정 부딪히면 또 떨어지고, 천정 부딪히면 떨어지고, 이 박스권이 계속되고, 비중도 왔다 갔다 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도로템, 이런 방산주가 실적이 좋지만 그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삼성 SDI는 3분기 IR에서 했듯이 ESS 분야 내에서 폭발적인 수요 과정이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서 30기가를 확충하는데 LG엔솔은 16기가, 미시간 공장을 16기가, LFP를 망을 16기가로 확충했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확충 중에 있는데 내년 4분기까지 30기가를 확충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 SDI가 작년에 38기가로 전기차를 납품을 했고 ESS에서 10기가 납품해서 48기가 납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0기가를 늘리는데 내년에 한 20기가 정도의 캐파를 공급을 한다. 그럼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겠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올해 ESS에서 그 수요 용량이 80기가와트고 2030년도까지는 한 130기가와트 이상 수요가 된답니다. 삼성 SDI IR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그 미국 내에서 풀 가동해도 30기가와트밖에 공급이 안 된답니다. 50기가와트는 외부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30년도까지는 시설이나 그런 거 늘릴 수가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중국, 한국이 들어가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관세 이외에도 IRA 규제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계속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거. 그래서 ESS 분야에서 중국이 그동안에 거의 80% 이상의 미국 시장을 자장했는데 그게 비중이 이제 줄어들어서 나와 있는 리포트에 따르면 2027년도 이후에는 중국의 역할이 20% 이하로 줄어든다. 그럼 그 공백을 누가 차지해? 한국이 가야 돼.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미국의 2차 전지 산업에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밖에 없다. 그러면 LG와 SK, 그 다음에 삼성인데 ESS 분야 내에서 가장 선두적인 실적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 SDI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SBB 박스 내에서 소화성 진압 장비가 들어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ESS 회사가 미국의 이제 일렉트라 에너지인데 거기가 삼성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 CATL하고 계약을 했다가 올 초에 삼성하고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전제를 보게 되면 앞으로 ESS의 성장 속도나 매출 속도는 LG보다 삼성이 더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2차 전지는 이제 차별화가 된다. 그동안에 뭐 소재 기업, 셀 기업 다 있지만 소재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저는 가장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은 ESS 사업에서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올해. 사업부를 꾸려서. 그래서 5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은 ESS에서 경쟁력을 찾으려면 빨라야 2년 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도 ESS에서 작년에 8기가와트를 공급을 했는데 이제 경쟁 구도가 있죠. 삼성 SDI고. 그런데 이제 고객사의 선호도이기도 하지만 아마 삼성 SDI 단가가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력과 레버리지를 높게 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흐름 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체크 포인트를 보시고 2차 전지는 차별화된다. 그래서 셀은 삼성 SDI가 키맞추기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사항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저는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세만 볼 때 봅니다. 그런데 어제 34만 9,500원 찍고 지금 32만 1,500원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어제 팔았으면 좋았을 걸 한 사람들은 뭐 알아서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모든 지표가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저항대에서 한번 찍고 내려왔죠. 근데 지금 이 저항대를 주봉 저항대를 120에서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게 저는 시간이 되면 이 파동의 사이클이 있어요. 가야 될 방향. 하락될 방향이 있으면 주가는 계속 하락될 방향을 가고
그 다음에 상승된 방향이 되면 상승된 방향이 적어도 계속 꺾일 때까지 간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 파동의 원리, 또 피터 렌치의 원리, 그런 게 따라 검증이 된 거잖아요. 지금 파동의 2차 전지는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LG엔솔은 그 파동을 다 돌파를 했다는 거죠. LG엔솔은 지금 주봉, 월봉 파동이 다 120세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하지만 삼성 SDI는 주봉 파동도 돌파를 못했고 일봉 파동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봉 파동을 돌파하기 위한 힘모으기다. 그리고 이 월봉 파동도 지금 34만 원 정도가 이제 돌파하면 안착이 되는 건데, 이 61선은 49만 원대입니다. 49만 원대. 그래서 저는 내년 말까지 이 61선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 전제는 이제 분기 실적들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삼성 SDI는 내년에 현대차의 GV90이라는 SUV차가 삼성 SDI 배터리가 독점 들어가죠. 신차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기아의 EV2 유럽형차 SUV 경차가 나오죠. 거기에 삼성 SDI의 이제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는 SK, 삼성, LG가 있지만 각형 배터리는 국내에서는 삼성밖에 못 만든다는 거. 중국에서는 CATL라고 BYD가 만든다는 거.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 CATL, BYD가 경쟁하고 국내에서는 각형 배터리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삼성은 이 각형 배터리를 가지고 무대를 누비겠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신규 수주 계약설이 계속 터지지 않을까. 이번 10월 28일 IR에서도 그 김종성 부사장이 그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는 다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내년 1월 말에는 또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5월 초에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가급적이면 슈퍼사이클이 오는 2017년도 초, 그러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권장을 드리고, 이 2차 전지는 절대 단기 트레이딩에서 돈 벌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와 성장 가치를 보고 봐야 되고, 넘쳐난 유동성을 봤을 때 기관들이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은 2차 전지에서 옥석을 가리는 투자를 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잘 눈여겨볼 종목도 삼성 SDI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LG엔솔이 선도주입니다. 선도주인데 LG엔솔은 주가가 500원짜리고 삼성 SDI는 5,000원짜리고 발행 물량은 LG엔솔이 3배가 많고 삼성 SDI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방향이 전환되면 좋은 대시를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코멘트를 드린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금요일이기 때문에 고객의 예탁금 100조 시대가 다가오고 기관 주식 자금이 내년 말에 300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관형 종목에 주시해야 된다. 기관은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다시 살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승장 자주 팔면은 알짜 주식 못 본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단타 이렇게 하면 저는 여러분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지표가 있었잖아요. 증권사에 조사를 했더니 이번 상승장에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 65세 이상의 여성이었대요. 좋은 주식 사가지고 딱 묻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 수익률이 적었던 사람이 20대, 30대였다는 거예요. 자꾸 차트 보고, 이 종목에서 먹고 저 종목에서 먹고 하려다 보니까 잔재주 부리려다가 손실을 보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주식의 진짜 가치를 못 본다. 지금은 총알을 내어서 가치주로 가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고점을 논하지 말라 했고, 떨어질 때는 저점을 미리 예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격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장세, 일본 증시 강하죠? 미국 증시 최고치에 딱 꺾였지만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또 할 겁니다. 이런 흐름 본다고 치면 미국의 시장은 조정이 좀 필요했고 약간의 이격 조정이 있더라도 우상향 모드는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토요타가 진입했죠.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의 가능성, 그리고 국내의 전고체 배터리 테마와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더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다시 그 영상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